일단 수능 어법 문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1위 문제는 뭘까요? 바로 분사입니다. 출제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현재 분사냐, 하지만 이 문제를 맞추는 규칙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이를 적용해보시면 답을 고르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규칙 첫 번째, 분사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안녕하세요. 베이크 잉글리시입니다. 오늘은 수능을 10여일 앞두고 29번의 문법 문제의 최근 10년간 출제 경향 마무리 정의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많은 기출 파트 1위부터 6위까지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출제되고 어떤 답을 골라야 하는지 자세히 비법 전수를 해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수능 어법 문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1위 문제는 뭘까요? 바로 분사입니다. 출제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를 구분하는 문제이고, 둘째로는 동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분사를 넣어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동사의 자리에 분사가 들어가 있는 것은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유형은 사실 최근 5년간은 잘 나오지는 않았고요. 지난 5에서 10년 사이에 자주 등장했던 유형입니다. 문장을 아주 길게 만들어서 안에 동사 자리인데 분사를 넣고 밑줄을 친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문장 전체를 읽어보면 금방 찾을 수 있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문장 안에서 주어와 동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뿐 아니라 독해든 리스닝이든 상관없이 영어의 가장 기본은 주어와 동사를 찾는 것입니다. 이 연습을 꾸준히 하셨다면 정답을 찾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분사인지 과거 분사인지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ing나 ed의 밑줄이 그어져 있고 맞는지 틀린지 맞추는 문제인데요. 설명을 위해 먼저 분사의 개념에 대해 설명을 드려볼게요. 분사란 동사의 ing나 pp 형태, 흔히 ed가 붙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형태로 바뀌면서 형용사의 역할을 주로 하는 것입니다. 형용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형용사의 기본 역할인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어인 주격보어, 목적격보어로 쓰이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분사 뒤에 전치사나 목적어 등 수식어가 붙지 않으면 명사의 앞에서 꾸며주고, 수식어나 목적어가 분사 뒤에 붙는다면 명사의 뒤에 가서 꾸미게 됩니다. 현재 분사는 보통 능동과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과거 분사는 수동과 완료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수능에서는 분사 밑줄이 들어간 문장의 해석을 어렵게 만들어서 능동인지 수동인지 헷갈리게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맞추는 규칙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이를 적용해 보시면 답을 고르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규칙 첫 번째, 분사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무조건 현재 분사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동사는 자동사와 타동사가 있는데, 자동사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이고 타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잖아요. 그래서 목적어가 있다면 수동의 의미로 쓰일 수가 없어요. 문장을 만들어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목적어는 을로 해석되는데, 무엇을 되다, 무엇을 되다, 무엇을 뭐뭐 된, 무엇을 뭐뭐 된, 이렇게 쓰이는 문장은 없거든요. 무엇이 무엇가 된,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있는 분사는 무조건 현재 분사입니다. 이 목적어가 있는 자리에 과거 분사가 있다면 오답이 되겠죠. 또 규칙 두 번째는 목적어가 없는데 자동사면 현재 분사, 목적어가 없고 타동사면 과거 분사라는 것입니다. 아까 타동사에서 목적어가 분사 앞으로 오면서 꾸며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The book written by somebody라고 하면 somebody wrote the book에서 book이 목적어였는데 분사로 표현되면서 앞으로 나오고 written에 의해 수식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목적어가 없는데 타동사면 과거 분사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동사는 수동태로 쓰이지는 않기 때문에 과거 분사로 당연히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동사에 목적어가 없다면 현재 분사입니다. 이처럼 목적어가 없는 두 형태에서는 뒤에 목적어 대신에 전치사가 같이 붙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전치사가 왔더라도 관형어로 뒤에 목적어가 붙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open up과 같은 단어들은 무엇을 열다 라는 뜻으로 뒤에 목적어를 받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뒤에 전치사가 있으니까 목적어가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해서는 안 되고 무조건 현재 분사가 와야 하는 것이죠.
정리해 볼게요. 분사가 나오면 목적어가 있나 보고, 목적어가 있으면 현재 분사, 목적어가 없으면 능동 진행인지 수동 완료인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해석을 먼저 해보시고, 그래도 헷갈린다면 동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보고, 자동사면 현재 분사, 타동사면 과거 분사를 고르면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일반적으로 분사 말고 분사 구문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분사 구문의 특징은 먼저 앞문장인 주절이 있고 쉼표가 붙고 그 뒷문장에 분사가 나오는 형태로 주절과 주어가 같아서 생략하고 접속사도 생략한 뒤에 분사만 남겨지고 이 분사의 밑줄이 있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찾는 것은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의 같은 문제인데, 다만 분사의 수식 대상이 주절의 주어에 있다는 것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게 아니라 앞에 주절의 주어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능동인지 수동인지 살펴보고 답을 찾아야 한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게 답을 고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목적어가 있다면 현재 분사이겠죠. 수능 문법에서 분사는 무조건 한 개씩 들어있고 2개씩 나오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완벽하고 자세히 공부를 해두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수능 어법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2위로는 관계대명사와 명사절 접속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첫째로 접속사 that과 what의 구분 문제, 그리고 what과 whether의 구분 문제입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what은 관계대명사와 명사절 접속사 2개로 쓰이는데 무조건 what의 뒤에 문장은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that과 whether은 뒷문장이 완전하고 whether은 뭐뭐인지 아닌지의 해석이 들어간다는 특징을 생각하여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둘째로 관계대명사 that, what, which에 밑줄이 쳐 있고 맞는지 맞추는 문제입니다. 관계대명사는 무조건 뒷문장이 불완전한데요. 여기서 특징은 what은 그 자체로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선행사인 명사가 없고 what 스스로 명사의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나머지 that과 which는 앞에 무조건 선행사가 있고 뒷문장이 그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that은 앞에 전치사와 같이 못 쓰인다는 점, 그리고 which는 of which나 in which처럼 앞에 전치사와 같이 자주 쓰인다는 차이점이 있고요. what은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인 경우에는 전치사 앞에 오기도 합니다. 또한 that과 what은 앞에 쉼표가 붙어있는 계속적 용법으로는 못 쓰이고 which는 쓰인다는 점이 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that이 밑줄일 때, what이 밑줄일 때, which가 밑줄일 때, whether이 밑줄일 때 이렇게 4가지로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that이 밑줄일 때 접속사라면 뒷문장이 완전해야 하고 불완전 시 오답, 관계대명사라면 that 자체가 다른 관계대명사들을 대신해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오답일 확률이 적은데요. that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되고 that 앞에 전치사가 오지 못하고 계속적 용법으로는 못 쓰인다는 점입니다. 대신 예외적으로 in that은 가능하다는 것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what이 밑줄일 때는 접속사라면 뒷문장이 불완전해야 하고 완전할 시 오답,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된다면 whether를 써야 한다는 점, 그리고 관계대명사라면 앞에 선행사가 못 오고 계속적 용법으로는 못 쓰이고 또 명사 역할을 한다는 점 인지하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which가 밑줄일 때 뒷문장이 불완전해야 하는데 뒷문장이 완전한 경우가 많이 나왔어요. 이때는 접속사가 빠져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which 앞에 반드시 접속사를 넣어줘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whether이 밑줄일 때는 가장 간단한데요. whether이 뭐뭐인지 아닌지 해석이 들어갔는지, 뒷문장이 완전해야 되는데 불완전한 건 아닌지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어법 단골 문제 3위는 주어와 동사 또는 대동사의 수일치와 시제일치 문제입니다. 동사에 밑줄이 쳐 있고 s가 붙는지, 과거인지 현재인지 맞추는 문제입니다. 이때 주어가 길어서 찾기 어렵거나 밑줄 친 것이 동사인지 분사나 다른 형태인지 헷갈리게 하거나 아니면 병렬 구조가 여러 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것과 연결시킬지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동사도 마찬가지인데요. 따라서 동사에 밑줄이 쳐진 문장은 해당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분석해야지 맞는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대동사가 밑줄인 경우에는 난이도가 더 높은 경우가 많은데 이는 대동사가 앞에 어떤 것을 받는지 의미상 정확히 해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동사가 어떻게 받는지 간단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비동사는 비동사로 받고 수와 시제를 일치해야 되고요. 일반 동사는 무조건 do 동사로 받아 do, does, did 중에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완료 형태도 자주 등장하는데요. have pp나 have been pp 등을 받을 때에는 무조건 have, has, had 계열로 받아야 하고 be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또한 진행형이 나오면 진행형은 비동사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위는 형용사와 부사의 구분 문제입니다. 이는 난이도가 가장 낮은 문항으로 형용사는 명사와 대명사를 수식하고 보어로 쓰일 수 있다는 점, 부사는 그 외를 거의 수식하지만 명사는 수식할 수 없다는 것과 보어로는 쓰이지 못한다는 점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5위는 대명사와 제기대명사 문제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꽤 많이 등장하는 문제인데요. 대동사 문제처럼 대명사가 받는 명사의 종류가 틀렸거나 제기대명사 자리에 대명사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it이나 this, those에 밑줄 쳐서 단수, 복수 구분하는 문제라든지 it이나 them, itself, themselves에 밑줄이 쳐 있고 맞는지 고르는 문제들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들도 복잡하게 하기 위해서 대명사가 앞에 어떤 명사를 받는 것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추세인데요. 특히 제기대명사의 경우는 의미상 주어가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장 전체의 해석에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제기대명사가 오는 경우는 문장의 의미상 주어와 의미상 목적어가 같은 경우입니다. 이때 일반 대명사로 받으면 오답입니다. 그 다음으로 6위는 to의 여러가지 쓰임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to는 정말 여러가지 쓰임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첫째로 투부정사로 쓰여서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 둘째로는 전치사 to로 쓰여서 뒤에 목적어로 ing 형태를 받는 경우, 셋째로는 목적어를 to로 받는지 ing를 받는지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경우고, 넷째로는 use와 같은 동사처럼 앞뒤의 여러가지 형태에 따라 관형어로서 의미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사실 단순 암기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하진 않고 밑에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추가 설명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세 번째에서 목적어로 to를 받는지 ing를 받는지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경우는 stop이나 remember, regret과 같은 동사들이 있는데요. 보통 투부정사일 때는 미래의 의미로 ing일 때는 과거의 의미로 쓰인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문법 문제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최근 3년간 어법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간략하게 요약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024년 작년에는 어땠을까요? 분사구문에서 현재 분사 능동 수동 문제, 그리고 관계대명사 위치가 앞에 전치사 with가 빠져서 오답이었고 대동사 do가 강조의 표현으로 나오고 대명사 those가 나왔었습니다. 재작년에는 어땠을까요? 분사가 두 문항이나 나왔습니다. 명사절 접속사 that이 보어 자리로 나온 문제, 제기대명사 자리 themselves에 대명사 them을 넣어서 오답이었고 과거 분사 associate가 수동의 표현으로 나왔는데 이 단어는 수능에 2번이나 출제되었으니 associated with는 통째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네요. 또 분사구문으로 아까 제가 설명드린 open up 이 목적어로 뒤에 쓰이면서 현재 분사인 opening up이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부사에 밑줄을 치고 부사 자리인지 형용사 자리인지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작년에도 분사 구문이 분사 구문으로 두 문장이나 나왔습니다. 그냥 단순히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아니고 분사 구문으로 두 문항이 나왔습니다. 답은 명사절 접속사 what과 that의 구분 문제로 what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면서 오답이었지만 분사 구문에서는 being이 생략되면서 밑줄이 단순히 ing나 ed가 아니라 being을 뺀 그 뒤에 responsible이 나오면서 이게 어떤 문항인지 약간 헷갈리게 만들었고 하나는 분사 구문 뒤에 목적어를 받게 되면서 현재 분사로 맞게 쓰였는지 묻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동사 was에 밑줄을 쳐서 did를 받아야 할지 was를 받아야 될지 헷갈리게 만들고 길고 어려운 문장을 일부러 집어넣었습니다.
나머지는 병렬 구조에서 동사의 수일치를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나오는 문제들이 다 비슷하다는 것을 아마 느끼셨을 텐데요. 문법이 굉장히 장황하고 많지만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만 수능에서 문법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오늘 제가 찍어드린 부분만 정확하고 자세히 공부를 해도 답을 고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럼 저는 전국의 수험생들을 응원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여기까지 Bake English였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